동국대학교 문과대학 02-2260-375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날씨도 상당히 따뜻해지고 진짜 봄 같습니다, 봄. 저는 아직도 조금 추운 것 같은데요. 봄날은 이렇게 늘 3월이 되면 꽃과 나비와 함께 또 따뜻한 햇살과 함께 왔다가 또 어느덧 봄날이 가고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예전에 백설이 선생님의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인데 봄날이 갈 줄 알면서 즐기는 봄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멋있습니다. 원장님은 그냥 뭐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시가 되는군요. 그렇게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이제 21세기의 화두는 융합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인문학 따로, 과학 따로, 뭐 수학 따로, 역사 따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 뭐 AI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시대도 왔고, 모든 것들이 융합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각계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지금은 어떤 특정한 한 학문으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융합하고 통섭되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융합 연구의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했죠. 우리 당대에 화성에 100만 인류를 거주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화성에 가서 인류가 지구의 멸망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전에 그것도 우리 당대에 1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화성에 거주토록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화성에 가려면은 로켓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로켓을 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 가는 그 3차원 공간, 거기에서 또 그 공간을 가는 방법이 이러한 직진이 아니고 그 수많은 위성, 혹성들 사이를 인력과 중력을 묘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가려고 하면은 고도의 수학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물리학, 화학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일단 자연과학적인 그런 받침이 없으면은 뭐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학이 로켓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거냐, 엔진만 잘 만들면 되는 거냐, 혹은 뭐 궤도 계산만 하면 되는 거냐,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합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제일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할 거냐, 민간 프로젝트로 할 거냐. 지금 머스크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로 스페이스 X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때까지는 미국의 나사라거나 또 영국이나 소련의 그런 정부 기관들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정치, 제도, 법률에 대한 그러한 또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이제 그러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서 어떤 거주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걸 하는 인문학적인 뭐 그러한 것이, 이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다 융합이 되어 가지고 화성 거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뭐 굳이 거창하게 우주를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지상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로봇 나와가지고 말만 딱 시켜주면은 그동안에 대형 박물관, 미국 국회 도서관,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있는 2천만 권의 책을 전부 다 통섭을 해가지고 통계적인 자료,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고 하는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바둑 잘 뜨는 이창호가 이제 로봇 IT 전문가하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가 융합이 되지 않고는 뭘 하나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죠.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요즘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가 드라마 대본도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AI가
그동안에 인간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랜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쉽게 해내다 보니까 지금 소위 그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어떤 그 인공지능 세계에 밀릴까 싶어서 새로운 고민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도대체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또 새롭게 그런 어떤 과학 시대, AI 시대가 오면서 인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문제가 또 새롭게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고 장손이고 한데 이때까지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또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은 조부모님,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절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별로 한 일도 없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 제가 죽은 다음에 무슨 땅을 차지해가지고 봉군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누워노라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너무 죄송해요. 저는 물론 그냥 한 줌 채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한테는 뭘 남기느냐? 한 편의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약한 한 1분짜리 정도. 그리고 지금은 뭔가 하면은 저는 그때 제 제삿날에 찾아오는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다시 나타날 겁니다. 영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미 기술적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들, 증손자들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 AI 기술은 이미 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도 더 발전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다만 앞으로 꼭 한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 후손들 미국에 살게 될지 달나라에 살게 될지 아니면 화성에 살게 될지 모르는 후손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상과 후손이 5대를 건너뛰어서 10대를 건너뛰어서라도 저는 이때까지 5대 조, 10대 조를 모셔왔지만은 제 후손들은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또 이제 그런 조상이 되겠죠. 한 번쯤 5대 조 할아버지, 10대 조 할아버지하고 만나고 싶다.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구현한다 이거죠. 아주 멋지십니다. 통상 이사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은 다들 부모님 산소에 가서 그냥 산소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밖에 못했었는데 역시 이사장님은 그 미래 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흐름은 굉장히 앞으로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국대 여예연구소에서 네. 그 이사장님께서 문과대학 학장님과 또 이과대학 학장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융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네. 미래융합 여예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거를 지금 커리큘럼을 짜서 저희가 언론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4월달에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융합 그 여예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된 그 경위라든지 목적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또 제 개인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교육을 학교, 기관, 연구소 같은 데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미 100세 세대이고 앞으로 초 100세 세대가 될 텐데 중간중간에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재충전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따로따로 놀 여지가 없다. 통합과학이다.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기능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옛날 농업사회, 산업사회 시대의 국가란 무엇이냐. 지금은 이제 국경도 없이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한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제 이 국가 단위로 모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국가가 서로가 싸우지 않고 번영을 해야 세상이 나아질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예를 들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서바이브 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번영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해 이순신이 바로 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포국, 애민사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융합과학을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라 발전의 길이 저절로 보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번 과정 커리큘럼을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훌륭한 교수진을 모실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기사도 보고 또 팜플렛도 보고 했더니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항공우주연구원장님 하셨던 그 김성조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을 네. 받은 허준희 박사를 지도했던, 석사 때 네. 지도했던 김영훈 뭐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이순신 역사 씹어먹기 저자이신 우리 이인주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삼성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인 또 이민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 챗 GPT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신경과학 시대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강의를 또 이영희 교수님이 하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그야말로 융합 학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커리큘럼이라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사님 멋진 또 미래 융합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문과대학과 이과대학, 그리고 동국대 여해연구소가 함께 뜻을 모아서 미래융합 여해 리더십 아카데미를 준비해서 곧 개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개강일은 4월 17일이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은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02-2260-37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들과 함께 미래 융합 여해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